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 내부에 무수히 많은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테이블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회사나 사무실에서 또는 웹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그런 데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외에 NoSQL이라든지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방금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테이블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이 표에서 보다시피 여러 줄이 있고, 이게 영어로 row라고 하죠. 여러 행이 있고 여러 칼럼이 있고, 그리고 여기 primary key, foreign key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행과 열, 우리가 마치 MS 엑셀에서 보는 그런 모양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회사에서 보던 MS 엑셀 같은 그런 표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다,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줄을 우리가 행을 보통 행이라고 부르는 것들 영어로 row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레코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컬럼, 이게 엑셀에서도 컬럼이죠. 세로로 된 것들은 칼럼이라고 부르고, 이 칼럼 중에서 특별하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에는 대부분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없이도 테이블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는 칼럼은 값의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대부분의 테이블은 프라이머리 키가 있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테이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프라이머리 키를 안 넣는 이유는 데이터들, 행 간에, 로우 간에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면, 특정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게 되면 그 키에 대해서 그 안에 값들이 다른 행에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칼럼에 고유한 값들이 있지 않고 모든 칼럼들이 다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할 수가 없고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없이 그냥 행과 열로 이루어진 그런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면, 이건 이제 개념적인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해 두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위키 사전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표 형식으로 된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이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은 칼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다.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또 플랫 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데이터 요소들의 하나의 집합이고, 수직으로는 수직으로는 칼럼으로 되어 있고,
수평으로는 로로 돼 있고 개별적으로 보면 셀로 돼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로와 칼럼은 서로 교차한다. 그리고 테이블은 그리고 테이블은 일정한 수의 칼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Specific choice of columns within uniquely identified row is called primary key. 그리고 어떤 특정한 컬럼은 행들을 uniquely 고유하게 구분시켜주는 그런 컬럼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primary key다 이렇게 부른다. 이 얘기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테이블은 릴레이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릴레이션의 또 다른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표 형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거죠. 테이블은 릴레이션이다. 릴레이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비록 테이블은 멀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릴레이션이라는 건 멀티셋이 아니라 중복이 없는 단일의 셋인데 테이블은 단일의 셋은 아니고 멀티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과 릴레이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요 밑에 빗사이즈 밑에 얘기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테이블은 관계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릴레이션은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셋이지만 테이블은 중복이 허락될 수 있는 그런 멀티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봐서 테이블은 릴레이션의 한 표현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용어로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부르는데 SQL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걸 SQL을 그냥 알파벳 읽듯이 SQL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SQL 이렇게 읽기도 한다. SQL.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 들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SQL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제 구조화된 질의어다 이런 얘기인데 쭉 읽어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의 검색과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생성과 수정,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를 위해 보완되었고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SQL을 표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기본적으로 SQL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여기 스키마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생성하거나 테이블 구조를 변경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 그러니까 권한 관리 같은 것들을 SQL문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SQL 문법의 종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분 이게 꼭 정확하게 이런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충 보면 대략 보면 데이터베이스 정의 언어가 있고 조작 언어가 있고 제어 언어가 있습니다. 정의 언어는 create, drop, alter 요거는 종종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eate 같은 것 테이블 생성할 때 create 또는 테이블을 없애버리거나 테이블 구조를 변경할 때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insert, update, delete, select select 같은 경우는 무수하게 그냥 수도 없이 사용할 언어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집어넣거나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지워버리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제어 언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랜트, 리버크, 셋, 트랜잭션, 커밋, 비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대략 뭐 그랜트는 이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 커밋은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앞에 조작 언어를 실행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그 명령어를 확정적으로 실행시킬 때 이제 커밋을 사용하는데 SQL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용례는 앞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넣는 방법을 우선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우선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한 다음에 커서라는 걸 생성합니다. 이 커서는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우리가 집어넣거나 조회할 준비를 하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ecute는 SQL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그 SQL문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거 commit이라는 명령어고 commit을 실행시키면 앞에 execute로 집어넣었던 SQL문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사용했으면 커서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에 접속할 때는 이런 MySQL.connector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패키지 안에 커넥터 클래스 안에 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할 때 이 안에 인자를 넣어주는데 인자에 딕셔너리 데이터 형태가 들어갑니다. 여기 self dbconfig라고 얘를 써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냐, 사용자가 누구냐, 패스워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인자 형태로 일일이 적어주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딕셔너리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 집어넣어주고 앞에 별표 2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각각 개별적인 인자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별표 2개 사이에 쓰는 방법은 앞으로도 많이 쓸 건데 구체적으로 사용 예시는 다음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값을 집어넣어주면 개별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호스트는 192.168.12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인자를 지정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인자 값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생성하는 것은 앞에서 생성된 커넥트 함수로 생성된 객체를 가져다가 객체 밑에 커서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커서가 리턴이 됩니다. 리턴된 커서에서 execute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쿼리문을 SQL문을 실행시키는데 이 쿼리 자리에 SQL문이 들어가고 쿼리에 들어가는 인자가 있는데 또 그 인자에 대한 값은 아규먼트에 집어넣어줍니다. 아규먼트에 집어넣을 때는 파이썬 튜플 형태로 튜플 변수 형태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QL문을 execute 함수를 실행시키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작성한 SQL문을 전달은 해주는데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행은 우리가 다시 그 커넥터 객체에서 커밋 함수를 실행시켜야 그 SQL문이 적용이 다 끝나고 나면 커서를 닫아주고 데이터베이스도 종료해주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집어넣는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SQL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sert 문을 사용합니다.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칼럼들의 이름들이 옵니다. 칼럼 1, 2, 칼럼 n 이렇게 뒤에 칼럼 이름이 오고 다음에 가로 닫고 values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그 안에 %s, %s, %s 여기에다가 실제로 SQL 값이 인설트문을 한 번 쓸 때는 여기에다가 실제로 그냥 값을 써 넣어주면 됩니다. 칼럼 1에 들어갈 값이 있으면
1이면 1, 3이면 3 이렇게 뭐 글자는 글자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 이름 문자 이렇게 써넣어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인설트문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써주고 루프문이나 뭐 이런 걸 써서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값을 교체해 가면서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제 코드를 보면 insert into market master. 이 market master는 테이블 이름은 마스터인데 데이터베이스 MySQL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는 데이터베이스명, 뒤에는 테이블명 이렇게 해서 점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럼 이름, 뭐 여기서는 코드, 네임, 섹션, std price 이게 전부 칼럼 이름이죠. 그리고 values 한 다음에 가로 안에 %s 요 안에 코드, 네임, 섹션, std price에 들어갈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값들이 계속 변하면서 루프를 돌면서 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 자리에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어주면 루프를 돌면서 이 칼럼 안에 각각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SQL문은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칼럼 1, 칼럼 2, 칼럼 n 하고 %s 여기 s가 빠졌는데 칼럼 이렇게 각 칼럼에 대응해서 값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어느 행을 업데이트 하는지 구분해 주기 위해서 where 조건절을 넣습니다. where 조건절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할 행이 어떤 행인지 칼럼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해줍니다. 예제를 보면 업데이트 마켓 마스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이죠. 마켓은 데이터베이스, 마스터는 테이블 이름. set name하고 %s name은 뭐고 섹션은 뭐고 std는 뭐다. 그건 어느 행을 고치느냐 코드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코드라는 칼럼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s라는 값을 가질 때 이 값들을 이렇게 설정해라. 그래서 업데이트 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실행할 함수는 db master update라는 함수고 인자로 df 데이터 우리가 앞에서 가져온 마스터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df 데이터 자리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트렁케이트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앞전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다 넘기고 새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false를 써서 트렁케이트를 하지 말고 db를 업데이트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트렁케이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에 들어가서 앞에 배웠듯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우선 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다음에 커서를 생성하고 트렁케이트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커넥트하고 커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SQL문을 DB에다가 알려주고 execute문은 DB에다가 SQL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커밋문을 실행해서 DB에다 그 SQL문을 확정적으로 실행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명령이 다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커서를 닫아주고 최종적으로 DB 커넥션을 종료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SQL문을 보면 SQL문이 두 개가 있는데 SQL1이 있고 2가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는 데이터를 인설트를 시도하고 여기 보면 try except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try except를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try except를 예외 처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외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배우고, 일단 요 try except의 의미는 처음에 일단 요 문장 블럭들을 실행을 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나는데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한 게 에러가 발생하면 두 번째 문장 except 밑으로 내려와서 except 밑에 걸 실행해라, 이런 내용이고, 이 SQL문을 두 개를 작성해 놓은 거는, 첫 SQL문은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시도하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앞전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데이터 중복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이 되지 않는데, 앞에 이미 들어간 데이터가 이미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가 나고, 에러가 나면 그 다음엔 업데이트 문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새로 지금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데이터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라, 이런 의미고, 보다시피 인설트 문 다음엔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칼럼의 이름들이 나오고,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가로치고 %s 요 각각 그 칼럼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s를 넣어주죠.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문도 역시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set 키워드가 나오고, name equal %s, section equal %s, std price equal %s. 그러니까 name과 section과 std price 칼럼에다가 각각 일정한 무슨 값을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조건을 줘서 어떤 행을 업데이트 할지, 어떤 어떤 행을 업데이트 할지 조건을 정해줍니다. 코드가 어떤 값을 가진 행만 골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where는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where 밑에는 조건, 어떤 일정한 코드라는 칼럼이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행들만 이렇게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조건을 정해주는, 조건을 정해줄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쿼리문을 try except 문을 이용해서 실행하는데, 이 execute 문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아규먼트 자리에다가 여기 %s,%s라고 표시한 이 자리에 실제 값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실제 값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규먼트는 튜플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튜플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앞서 이 db master 업데이트에서 df 데이터라고 해서, 이 df 데이터는 마스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꾼 데이터인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여기 iter rows는 그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 줄 한 줄 읽어오는 겁니다. 한 줄 한 줄 읽어와서 row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인덱스는 이제 행 번호가 들어가고, row 자리에 한 줄 한 줄 들어가는데, 그 row 한 줄 한 줄 들어갈 때마다 row의 코드 값, 그 한 행의 product name 값, 그 줄의 섹션 코드 값, 그 줄의 표준 가격, 스탠다드 프라이스 값들을 아규먼트에 각각 튜플 형태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execute 문 안에 집어넣어서 실행시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처음에 SQL문 쿼리 첫째 문장은 insert 문이어서 DB에 처음 데이터를 집어넣는 문장을 실행시키는데,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다가 보면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에러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insert 문이 아닌 업데이트 문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문을 집어넣어주고, 업데이트는 이제 칼럼 이름과 칼럼 순서, 들어가는 값들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 아규먼트 구조를 순서를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들의 순서는 여기 name, section, std price, code 요 순서대로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요 values에 해당하는 값들인데, 요 value는
이 앞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칼럼 이름 순서대로 요 값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execute 문을 실행시키면, 자, 이런 값을 아르규먼트에 집어넣고 execute 문을 실행시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에러가 나서 업데이트 문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완전히 적용시키려면 셀프 컨 객체에다 커밋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이렇게 실행시켜주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다 끝나면 커서를 닫아주고 DB와 커넥션을 닫아주고, 이런 과정으로 DB 마스터 업데이트가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우리 뒤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마스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 구조를 보면 마스터의 테이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첫째 칼럼이 시리얼 번호가 들어가고, 그 시리얼 번호는 여기 int라고 된 건 정수값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고, 여기 n이라는 건 not null이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빈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AI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한 건 이제 auto increment이라고 해서 시리얼 번호가 우리가 딱히 값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값을 증가시켜라, 이런 의미로 AI를 체크해 줬습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칼럼으로 코드라는 칼럼을 집어넣고, 이 코드는 우리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들의 종목 코드에 종목 코드를 집어넣을 칼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name은 그 종목의 이름을 집어넣을 칼럼이 되고, 다음에 섹션은 그 종목의 세부 코드, 예를 들어서 ETN이면 17, ETF면 10, 뭐 이런 구체적인 섹터의 섹션의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칼럼이고, STD 프라이스는 앞전에서 우리가 마스터 구할 때 나왔던 그 STD 프라이스인데 아마 종가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집어넣을 칼럼이고, 칼럼을 이렇게 5개의 칼럼으로 해서 구성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스터 데이터를 크레온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테이블 안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이블 안에 보면 이미 제가 크레온 서버에서 마스터 자료를 가져와서 이미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DB가 이렇게 다 차 있는데, 지웠다가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다시 차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테이블 구조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시리얼 번호가 있고, 다음에 종목 코드를 집어넣는 칼럼이 있고, 종목명을 집어넣는 칼럼이 있고, 구체적인 섹션 코드를 집어넣는 칼럼이 있고, 그리고 표준 가격,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집어넣는 칼럼, 이런 구조로 된 테이블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거를 내용을 일단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QL문이 트렁케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렁케이트 문을 실행시켜 준 다음에 다시 셀렉트 문을, 이 셀렉트 문은 테이블에 있는 값을 글자를 좀 키워서 앞에 트렁케이트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웠고, 셀렉트 문으로 그 테이블 안에 내용을 다시 조회해 보면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트렁케이트 문 실행의 효과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서 마스터 데이터를 DB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화면에 나오죠. 자, 메뉴 중에 Get Master Data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마스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출력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안에 내용을 보면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워놔서 테이블 안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master data를 실행시키고 db being updated라고 나오죠. updated. 자, 업데이트가 다 됐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가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자, 보다시피 아까는 셀렉트 문으로 조회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은 데이터가 다 차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전에 배운 마스터 데이터에서 종목에 대한 기초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했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과정을 해봤습니다.